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최악의 연애 상대들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좀 빡센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최악의 연애 상대들의 특징이라는 거를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재회 상담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애 수업, 연애 상담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제 매력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명히 매력이 있어. 그런데 이 매력을 본인의 매력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통해서 깎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좋은 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 좋은 그 매력을 깎아먹는 이런 습관들 때문에 그래서 내 매력에 반감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해드리는 주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매력만 상대에게 어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모습보다 좀 더 발전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제가 최악의 연애 상대들의 10가지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를 그냥 민낯 그대로 얘기를 드리면 좀 상처받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부분으로 좀 돌려서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물론 이 반대의 행동들을 했을 때 사실 매력이 없다를 넘어서서 매력에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최악의 연애 상대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가 영상의 주제였기 때문에 이 반대 부분들, 즉 진짜 매력이 없는 비호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비호감형인 사람들이 이걸 진짜 못하세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전반적인 10가지까지 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호감형이랑 비호감형으로 일단 나눠볼게요. 사람의 부류를.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은 뭐냐면요. 초점이 어디를 향하느냐예요. 호감형인 분들의 특징은 초점이 상대에게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람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 입장에서 이 호감형 사람을 좋게 보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비호감형은 그러면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을까? 비호감형 분들은 보통 자기 자신에게 많이 매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보통은 내가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불안함에 갇혀서 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만 온통 관심이 가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니까 상대의 심리를 내가 읽을 생각까지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의 심리를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행동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호감형이랑 비호감형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호감형이 끌리는 거죠. 왜냐하면 호감형은 나한테 맞춰줘. 내가 기분 좋게 해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안 좋게 들을 만한 이야기도 돌려서 잘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있으면 기분도 좋고 내가 발전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 비호감형인 분이랑 있으면 왠지 자꾸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호감형의 행동을 많이 하는지 비호감형의 행동을 많이 하는지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상대 입장 생각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잘 하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수다스럽다는 거예요.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그냥 잠깐 볼 땐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둬도 말 되게 잘하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온통 관심사가 자기 자신이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재밌을 수 있지만 듣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밖에 없고 내가 그 사람이 너무나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이 대화 소재가 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수다쟁이 분들의 특징은 상대가 이게 질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겨를이 없어. 내 이야기에 너무 신났기 때문에 자꾸 내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초반에는 좀 호감이었을지라도 매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이야기를 잘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매력적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드린 얘기가 다 당연한데 당연하더라도 못 지키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랑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 즉 비호감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급한 분들이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굉장히 과민한 분들이에요. 과민하다는 건 과하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 감정이 너무 급하고 내가 너무나 빨리 호감을 쌓고 싶기 때문에 상대분은 예를 들어서 나를 이제 막 알아가고 싶다고 하면 조급한 분들은 이미 나랑 결혼 얘기를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상대분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과민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징징거리는 타입이에요. 나는 상대한테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겠죠. 실망하니까 징징거리는 건데 상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이 혼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지쳐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아지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나는 그런 면이 있진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들, 호감형인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 상대에게 이득이나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비호감형의 특징은 상대한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고 즐겁지도 않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 분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사람들은 진짜 냉정하게 말을 해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건 내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거기에 많은 효과를 얻고 싶어 해요. 그 효과는 이득이나 즐거움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봤더니 즐거움이나 이득이 없어. 그러면은 그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이랑 그 다음 시간을 보내고 싶을까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차만 한 잔 마셔도 이 차를 마신다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시간, 이동하는 수단에 대한 비용도 드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의 노력을 들여서 만날 가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정도 가치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랑의 관계를 단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상대한테 별로 줄만한 이득이나 즐거움이 없다 싶으시면 그걸 개발을 해내셔야 돼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실 주제예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하시면. 그리고 네 번째, 호감형 분들의 네 번째 특징은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좋아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비호감형의 특징은 소심합니다. 소심한 이유는 지나치게 자의식이 좀 센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괜히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좀 별로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선뜻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시간을 안 보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그것도 있어요. 그 소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본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진짜
좀 그 사람이랑 있는 시간이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심한 분들은 좀만 더 대범해지시면 좋겠어요. 좀만 더 대범해지시고, 그리고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만약에 대범하게 행동을 해봤는데 저 사람이 날 안 좋아해. 그럼 그냥 그 사람이랑 관계를 끊으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 또 만나면 되잖아. 그런데 소심한 분들은 일단 누군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국민 피겨요원 김연아 씨를 생각을 해보면 대단하신 분이지만 이분에게도 안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연하킴님인데 막 악플 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플이 있는 거고 날 싫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만들 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한번 정말 나 자신의 모습대로 행동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아니면은 그 모습을 좋아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모두에게 해봤더니 모두가 싫어하는 행동은 나중에 안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일단 뭔가 안 하다 보면은 거기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내가 뭔가 시도를 해가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걱정만 할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고, 5번째, 호감형의 5번째 특징은 인색하게 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반대는 누굴까? 구두쇠겠죠. 그래서 정반대 분들 같은 경우는 구두쇠이기 때문에 상대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투자하고 싶지 않나 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투자를 안 해. 그럼 나는 저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싶을까? 아니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싶어지지 않아지니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분들은 인색하진 않거든요. 이게 퍼줘야 된다는 건 아니야. 퍼주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구두쇠로 보이면 안 돼요.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 돼요.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6번째 호감형의 특징은 상대와 논쟁하는 일을 삼간다는 거예요. 논쟁이라는 거는 뭐가 맞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제발 토론대회 가서 하세요. 절대로 우리가 친목을 쌓기 위해, 서로 호감을 쌓기 위해서는 정말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내가 맞고 네가 틀리면 뭐 할 거고, 네가 맞고 내가 틀리면 뭐 할 건데, 그게 우리 관계에 어떤 의미인데?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논쟁을 하다 보면 누군가 상처받거든요. 특히 틀린 사람이 상처받겠지. 그러면은 상처받은 사람은 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내가 얻은 게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 관계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진짜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좀 더 기분 좋게 보낼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7번째, 약간 비슷한 특징인데요. 상대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비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본인만의 도덕의 기준이나 옳은 삶, 좋은 삶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수용을 할 생각이 없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왜냐하면 행복이란 이런 거니까, 옳다는 건 이런 거니까, 바람직한 삶이란 이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가 뭔가 좀 거기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절대 포용을 해주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해서 틀렸고 저건 저렇게 해서 틀렸고 이게 옳고 저건 그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굉장히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말을 해주시는 거긴 하거든요. 문제는 그 이야기가 상대 입장에서는 훈계이고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분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지. 왜냐하면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말을 안 해줘도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그럼 호감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도 물론 잔소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먹게끔 좀 내가 유도를 해내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해,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한테 공부 좀 해라고 잔소리한다고 아이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 좀 해라는 잔소리를 한 사람을 미워할지언정 공부하지 않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에서 같이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아이가 봤다면 그 아이가 궁금할 수 있겠죠. 누나는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 형은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그랬을 때 나는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되면서 나도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약간 바로바로 말을 해주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답답한 방법일 수 있는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좀 더 끌리는 방법이겠어요. 그쵸? 그래서 되도록이면 잔소리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8번째 특징까지 왔네요, 저희가. 8번째 특징은 아부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 입장에 있는 비호감형 같은 경우는 아첨을 하는 사람이겠죠. 아부와 아첨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매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견이 없어 보여요. 무작정 상대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상대의 편만 들어주기 때문에 잠깐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상대 입장에서 하지만 오래 같이 하고 싶진 않아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들을 만한 좋은 정보가 없거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꾸 나한테만 뭐 좋다, 예쁘다, 뭐 걔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냥 듣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각자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싶어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세계를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하는 건데 나는 너랑 생각이 똑같아. 넌 정말 대단해. 라는 말을 들으면서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에게만 동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잘 말을 해주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이게 논쟁이 되고 비판이 되는 쪽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이해 가시죠?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들의 9번째 특징은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고 고백을 하는 예시를 여러분들이 어플 같은 거 하면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 사진을 해놓고 어플을 하잖아? 그럼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쪽지를 보내줘요. 예쁘시다, 뭐 걔 여신이다, 너무 뭐 섹시하다, 뭐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면서 당신이 정말 내 이상형이고 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고 나는 진짜 뭐 사진만 본 거지만 당신한테 오늘 사랑에 푹 빠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봤을 때 그분들이 어때 보일 것 같아요? 왜 내 사진만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들에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진만 보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그저 사진이구나가 되는 거지 좋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절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왜 나한테는 당신의 어떤 점이 공명할 수 있는 지점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그러면 좀 더 사람을 많이 겪어봐야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0번째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한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별한 점들을 발견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앞에 9번째 특징이랑 비슷하죠. 절대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점이 다른 사람이랑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소심한 분들이 사실 잘 못해요. 왜냐하면 소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내 걱정을 하기에 바쁘니까 절대 상대를 세심하게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심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해보면 좋겠는 게 내 의견들도 잘 얘기를 해보시면서 상대를 많이 관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이랑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런 상대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남의 신경을 그냥 전혀 안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약속을 가는데 씻지도 않는다든지 좀 상대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아예 신경 안 쓰시는 무신경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역시 상대가 무엇을 불쾌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10가지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해당이 많이 되셨나요? 그리고 고쳐야 될 점들을 얼마나 발견하셨나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행복한 분들, 좀 더 매력적인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을 드리면서 혹시나 내가 좀 매력적이지 않아서 이별을 한 건가 싶으신 분들, 혹은 지금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혼자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분석을 받고 싶고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해서 정말 이 관계를 건실하게 다져나갈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진단지 제출을 해주시고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뒤 안내 부분 나가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모두들 행복하시기를.